자, 삼국지 강의가 3부를 맞이했습니다. 2부는 유비가 조조를 벗어나는 데 성공하고 원소가 조조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원소에 대해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소의 집안은 4대에 걸쳐 3공에 오른 엘리트 가문입니다. 원소는 어머니가 천민 출신 첩이라는 약점이 있긴 했었으나 잘생긴 외모와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결국 유명 인사로 발돋움합니다. 그 후 하진 밑에 있다가 동탁과 대립하여 탈출한 뒤 독자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웅이었던 공손찬을 제압하고 그 세력까지 흡수하여 최강자 위치에 오릅니다. 조조가 황제를 옹립하였지만 원소에 비해 전력은 열세인 상황이라 원소가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초비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조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빠르게 군사를 일으켜 유비를 공격합니다. 유비가 원소와 손을 잡고 협공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유비는 원소가 군사를 일으킨 상황에서 조조가 공격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대패를 당합니다. 난전 중에 유비와 장비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유비는 원소에게 의탁하고 장비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관우는 다른 곳을 방어하고 있다가 조조의 대군에 포위를 당합니다.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때 조조군 장수 장료가 찾아옵니다. 장료는 원래 여포의 부하로 조조에게 처형당하기 직전에 관우가 목숨을 구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관우에게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당연히 관우는 거부하지만 장료가 유비의 부인들이 조조에게 잡혀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관우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조조가 아닌 한나라에 항복한다는 것, 두 번째는 유비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세 번째는 유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조조는 3번째 조건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 조조에게 장료는 관우에게 큰 은혜를 베풀면 결국 유비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전부터 관우를 부하로 삼고 싶었던 조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건을 수락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관우는 조조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비의 세력이 분해되고 조조는 온전히 원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조조가 유비를 공격하는 중에 원소가 조조를 공격했으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막내 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진하지 않아 기회를 놓칩니다. 원소는 카리스마 있는 군주였지만 동시에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시점에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쳤을 뿐 아직 전투 한번 벌이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관우의 항복을 받은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의 2 부인에게 선물을 전부 전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조조가 관우의 수염이 멋진 것을 보고 수염 주머니를 선물했습니다. 자신의 수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관우는 수염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황제가 관우의 수염 주머니를 보고 수염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우가 수염 주머니를 벗었고 그의 멋진 수염을 본 황제는 관우를 미염공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관우를 미염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조조가 계속해서 공을 들였지만 관우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비장의 무기인 적토마를 끌고 나옵니다. 적토마는 여포가 탔던 명마였습니다. 조조가 적토마를 선물한다고 하자 관우도 크게 기뻐합니다. 드디어 관우가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한 조조는 여태까지 다른 선물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왜 이번에는 그렇게 기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우는 적토마가 생겨 유비에게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낙심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장료가 관우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갑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관우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조와 원소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원소는 알량과 문추라는 2 맹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알량을 보내 조조군을 공격하게 합니다. 조조의 장수들이 연달아 알량에게 달려들지만 하나같이 패배합니다. 조조군이 위기에 몰린 그때 관우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번개같이 알량을 공격하여 그의 목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조조군은 원소군에게 첫 승리를 따냅니다. 그러자 원소는 문추를 보내 다시 조조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조조군 장수들이 먼저 문추에게 달려들지만 하나같이 패배합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조조는 관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관우는 번개와 같은 공격으로 문추의 목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조조군은 다시 한번 관우의 활약으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때 유비는 원소군에 몸담은 상황으로 관우가 조조군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신을 통해 그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합니다. 유비의 소식을 들은 관우는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관우를 보내주고 싶지 않았고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다린 관우는 결국 그동안 받은 선물들을 모두 봉하여 집에 놔두고 유비의 2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제서야 조조는 뒤쫓아와 마지막 이별 선물을 전합니다. 관우 역시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다며 인사한 뒤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급하게 떠나느라 통행증을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됩니다. 조조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는 관문에서 통행증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며 길을 막은 것입니다. 결국 관우는 실력 행사를 하여 관문을 돌파합니다. 관문 하나가 아니라 자그마치 5개의 관문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망탕산이라는 곳에 숨어있던 장비와 만나 합류합니다. 추가로 방랑하던 조자룡도 만나 함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소 밑에서 빠져나온 유비와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다시 한 몸이 됩니다. 한편 조조는 관우 없이 원소와 다시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격렬한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병사수에서 앞선 원소가 서서히 우세를 점하게 됩니다. 조조군은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량이 바닥나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본거지에 군량을 보충해달라는 서신을 보내지만 원소군 책사 허유에게 탈취당합니다. 허유는 이 사실을 원소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조조가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유가 이전에 죄를 지었는데 그걸 들춰내며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허유가 조조의 옛 친구였기에 원소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소에게 앙심을 품은 허유는 조조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원소의 군량 창고 위치를 누설합니다. 조조는 직접 정예병사들을 이끌고 군량 창고를 기습 공격합니다. 혈전 끝에 조조는 원소군의 군량을 모조리 불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하루아침에 군량이 사라지는 원소군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조조는 원소군을 대파합니다. 결국 그걸로 승부가 나버렸고 원소군은 퇴각합니다. 원소는 패배 후 병이 나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셋째 아들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장남 대신 셋째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장남뿐만 아니라 여러 신하들도 이런 결정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소가 사망하자 집안 싸움이 벌어집니다. 조조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씨 가문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렇게 조조는 원소를 무너뜨리고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쫓겨 같은 유씨인 유표의 세력권인 형주로 도망칩니다. 이렇게 관도대전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니 기대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